질문을 이런 정리하시면서 올리시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할 말이 참 많은 영화라서 너무 무겁고 할 말이 많은 영화라서 제가 어떤 것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크게 일단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는 이토록 이미지 중심적인 영화를 최근에 본 일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류 영화든 독립 영화든 그렇게 실험 영화를 뺀 영화 중에 극영화 중에 이토록 이미지 중심적인 영화 그러니까 제주에서 찍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는 대부분 관광지로서의 배경으로서의 제주이지 그 외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영화는 사상을 찍은 영화 외에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 영화는 기존 영화와 또는 사상을 다룬 영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주를 다루고 있는데 그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이미지 중심적인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서사와 이미지 중에 뭐가 앞섰을까? 혹시 오히려 어떤 컷들은 먼저 찍어 놓으시고 나서 서사에 연결시켰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감독님은 이미지와 서사를 집중하실 때 어떤 식으로 특히 이 영화에 집중하셨는가 그런 부분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 이미지를 뭐 강 선생님은 이제 저의 영화 전작들을 다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서 저를 좀 아실 테지만 저는 이제 영화 속의 이미지나 형태를 굉장히 좋아하죠. 특히 물, 불, 바람 뭐 이런 자연이 가지고 있는 3대 요소를 적극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인물 안으로 투영시키는 작업들을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 질문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간단한 답으로는 미리 찍은 장면은 없고 영화 시작해서 이제 다 차근차근 만들어서 다 찍은 영화고 그 시나리오가 있는 바탕에 그 시나리오의 인물들의 생각들, 마음들 혹은 그런 기운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이제 자연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데리고 가서 그런 장면들을 만든 영화고요. 제 영화 중에 어떻게 보면 서사 구조가 가장 이렇게 단순하면서 그냥 있는 영화였죠. 근데 이제 서사를 조금씩 제가 줄여가면서 오히려 인물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게 이제 분명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미지? 뭐 이런 부분들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뭐 요소들은 제가 이제 다 아까 3대 요소뿐만 아니라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또 제가 좋아하고 저 스스로도 치유받으면서 또 그런 장면들을 찍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생동감이 느껴지고 또 좋아하는 장면들이어서 그렇게 영화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서사를 이렇게 완성해 가면서 영화의 결을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문을 이렇게 세 분께서 주셨는데 그 중에 어차피 제 말과 좀 이어질 것 같아서 한 분께서 영화 안에 음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거든요. 첫째는 이미지 중심으로 이렇게까지 50세기에 가는 영화를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영화이고 또 하나는 음악이 이미지와 매치가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음악 그러니까 제가 기억한 바로는 영상의 반 이상은 음악이 계속 깔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셨는지 그리고 음악이 거의 클래시컬한 느낌인데 이분하고 또 비슷한 질문 같아요. 제 영화 중에 가장 음악을 많이 활용한 영화이지 않을까 싶죠. 보통 제가 이제 전작들이나 만든 영화들은 음악을 거의 배제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 뭐 개인적인 경험이자 또 영화가 갖고 있는 맥락 안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만들 당시에 제가 이 제목처럼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저한테 저희 가족한테 제가 바라는 마음을 만들었고 저희 안은미 작가에게 이런 음악과 형태를 제가 아름답게 이렇게 집중해서 만들면서 그런
뭐 영화가 꼭 이미지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는 음악의 힘도 있고 사운드 힘도 있고 배우의 힘도 있는 거고 다 조화로운 건데 이 음악들은 이전에 나왔을 때 저희 안은미 작가가 되게 굉장히 좋아했던 음악들이고 또 제가 그런 음악과 형태를 뭐 그냥 고귀한 승격이자 혹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바치는 저의 그런 마음, 뭐 그런 부분들이 영화에 그냥 너무 무겁지 않게 또 혹은 너무 이렇게 난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이렇게 전체를 다 음악으로 이렇게 집중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저의 개인적인 우리 기적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가급적 이 질문은 안 드리고 싶었는데 한 분께서 제일 처음 질문을 주신 분께서 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 그냥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마지막 엔딩 크레딧 직전에 나온 그 말을 이제 관객분께서 물으셨는데 안은미 작가님께 왜 이 영화를 바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방금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하셔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 이게 그 질문을 제일 먼저 이런 분이 주셨고 또 영화에 그렇게 크레딧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을 모르시는 관객분들께서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시면서 안미 작가님께서 이런 음악 같은 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쓰셨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그냥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좀 감정이 욱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 제가 살짝 그냥 들은 바로는 감독님 그 작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시고 사모님이셨는데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이 작업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많은 부분이 여배우 캐릭터가 그 사모님 어떤 특성과 많이 결합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오늘 영화 보시면서도 아마 굉장히 편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먼저 하시길래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좀 잘 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어서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영화로 녹여내서 풀어내시는 여기에서 저는 이 영화가 기존의 감독의 영화와 굉장히 다르게 감독님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기존의 터치나 어떤 뭐 포도나무를 배워라 이런 영화하고는 굉장히 다른 영화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아무 정보 없이 봤을 때, 민 감독님 영화가 꽤 바뀌었구나, 변화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또 그런 사연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노하게 와서 그리고 다른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토리의 자연스러운 연결성보다 최대한 미니멀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관객에게 더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표현법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기존에 최대한 극영화 쪽으로 많은 부분 가지고 가실 때 그래도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인물들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어떤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어떤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존의 스토리보다는 어떤 다른 것들 그러다 보니 이미지인데 이분은 그걸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각자 어떤 상상하는 영화, 각자 해석하는 영화를 통해서 각자 주관적으로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만드셨나라고 여쭤본 것 같거든요. 저도 영화 이렇게 하루 한 해 한 해 이렇게 만들 때마다 사실 갈수록 영화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고 좀 무겁고 또 이렇게 초심을 갖고 이렇게 하기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영화라는 걸 대할 때 다시 새로워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갇혀 있는 나의 생각들 혹은 갇혀 있는 그냥 나의 고집 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다 떠나서 제가 깡충깡충 뛰면서 혹은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초심이겠죠. 제가 영화를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추운 모스크바에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뭔가 시작했을 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흥분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역시 제가 찍고 있는 작품이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강한 울림을 줘야 되는데 기존의 것들을 만들었던 걸 동고반복하는 거는 저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흥분되지 않고 좀 뭔가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데 지금 기적을 보신 거니까 기적 작품은 그 제목처럼 제가 저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고 또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어법이나 화법 이런 것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 안에 생명의 기운을 이렇게 이 안에 넣고 싶었죠. 그래서 서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축약하고 혹은 거세하고 오히려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존엄성 혹은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숨결을 어떤 이미지가 됐든 음악이 됐든 어떤 그런 비유로 그 마음들을 일깨워주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소통하는데 실패가 됐거나 혹은 불편했다고 한다면 뭐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 마음은 어쨌든 영화를 만들 때마다 좀 자유롭고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고 또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받는 그런 자유스러운 느낌이 저한테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적 작품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에 많을 때 제가 이미지로 시작해서 이미지로 끝내주잖아요. 끝내는 그런 텍스트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인물들에게 그래도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갖고 있는 하나의 고귀한 딸이고 아들이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그런 좀 존재론적인 그런 존엄성? 예, 그런 부분들이 그냥 보여주기를 바랬죠. 그래서 서사보다는 서사의 내용과 그런 거에 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감독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감독님은 종교인이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구나. 초기작부터 계속 이어지시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어떤 내적 성찰과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느낀 큰 깨달음이라 그럴까요? 그런 깨달음을 결국 종교적 깊이 안에서 캐치하는 거 그런 올림을 꾸준히 이제 영화 속에 형태는 조금 다르더라도 담으셔서 보고 있으면은 지금 한국 영화와는 굉장히 다른 영화라서 저는 볼 때마다 새로운 어떤 올림 같은 경우를 느꼈었는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다른 영화라서 저는 감독님이 좀 이제는 한 어떻게 말할까 한 3기 정도로 오셨구나 1기 영화들과 2기 영화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분이 이제 그 아까 한 분은 그런 이미지 중심을 이야기하셨고 한 분은 또 거꾸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 불, 바람 등 웅장한 자연의 이미지에 대려 배우들의 연기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정반대의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어떤 영화 표현 방식인가요? 이런 비슷한 다른 감독 작품이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받아들이시는 분의 의견과 형태를 아주 고견을 존중하고 또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영화 안에 어떤 기적 같은 혹은 좋은 혹은 어떤 영감들을 우리한테 주었냐면 너무 무거운 얘기가 지속되니까 우리 서장원 배우와 박지원 배우가 영화 속에 있는 실제 일처럼 이거는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하는 얘기니까 두 사람이 영화 속의 이야기처럼 지금 결혼을 해서 새로운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처럼 된 거죠. 영화 속에 있는 지금 두 사람의 관계처럼 정말로 그렇게 찍었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영화를 통해서 기적과도 같은 그런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아이를 가지게 됐고 우리 영화 속에 나오는 박지현 배우의 아들이 실제 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가족들의 새로운 유형을 우리 영화 속에 있었는데 그 배우분들이나 뭐 저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족과도 같은 그런 마음들이지만 사실 그들은 영화를 찍을 때 뭐 저랑 이렇게 뭐 드라마를 많이 찍은 적은 별로 없고 대부분 호흡을 할 때 제가 우리 박지원 배우가 혹시 영화 속 장면에 그 숲에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이렇게 찍는 게 진짜 젊은 시절에 찍은 거거든요. 2년 전에 제가 영화 캐스팅하기 전에 먼저 제주에 데려가서 아주 아름답고 젊은 모습으로 실제로 그렇게 이미지를 찍어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영화 속에 넣는 것처럼 원래 배우분들과 소통하거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자연적인 혹은 그런 상황적인 그런 부분들을 먼저 카메라 캐스트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의 흐름 형태를 같이 만든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표현 방법을 존중해주고 좀 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형태를 저도 관찰 및 저도 굉장히 같이 뛰어들면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꼭 뭐 새로운 가정을 맺어서 라기보다는 영화 속에서 그런 영화의 기운과 형태가 일상으로 같이 전해져서 그런 결과물을 얻어낸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두 분을 이렇게 맺어지게 한 그런 기적이 발생한 건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난관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다 극복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과정을 이뤄서 저는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긴 거죠. 서정훈 배우 같은 분은 이제 감독 영화에서 몇 편 계속 나왔어요. 5번째예요. 예. 꾸준히 오면서 저도 장원이가 그렇게 이렇게 하기까지를 정말 굉장히 놀라고 오가했었는데 그게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들 감사한 일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훈 배우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하시나요? 배우로서 어떤 점이 좋아서 계속 작업을 우리 서장원 배우는 제가 이제 사적이든 뭐 배우로서든 이렇게 보면 깊은 감이 흘러요. 그러니까 깊은 감? 깊은 감이 있어요. 저런 감처럼. 제가 장원이는 항상 어떤 영화들 물을 제가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전 영화들 물 속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저는 깊은 감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너머에 마음 속에 파동들이 굉장히 깊고 잔잔하면서 또 퓨어한 느낌의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속의 실제 일처럼 이렇게 아침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안 했어요. 실제 아침 드라마 안 한다고. 지금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진짜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로 자기가 이렇게 배우하려고 소비되는 그런 형태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열려 있지만 어쨌든 제가 어떤 영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조건 없이 이렇게 항상 같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감이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눈빛과 아우라 뭐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감독님 영화 보면서 영상 전시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티스트 시리즈 하신 뒤부터 회화적 기법을 많이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 생각하시는 좋은 영화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하셨는데요. 아티스트 시리즈를 아시다면은 굉장히 감독님 영화를 많이 보신 분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영화, 굉장히 좀 크고 추상적이고 무거운 질문인데요. 뭐 좋은 영화 얘기하죠. 저도 어떤 나름의 자기 고집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영화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화를 볼 때 좋은 영화는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코로나가 아니라 이전에 나오는 어떤 그 상업 영화의 흐름들이 너무나 정답을 가둬놓고 이렇게 딱 재단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쁜 영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상업 영화의 틀도서도 충분히 존재하지만 이전에 나왔던 영화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관객분들이 서로 화장실이든 아래 내려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 커피 마시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영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좋은 영화의 흐름을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는 기생충 영화도 훌륭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매듭을 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항상 올해의 영화, 혹은 좋은 영화를 뽑으면 저의 성향상 다 이렇게 한국에서 나온 독립 영화들이 항상 상위권에 있었고 좋은 영화, 그러니까 벌새를 포함한 그런 영화들이 항상 저는 우리 한국 영화의 산소 탱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서독제나 이런 부분들에 나오는 주옥 같은 영화들이 우리 사이의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는 영화가 아닌가, 좋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은 닫힌 구조의 영화보다는 좀 열려 있어서 관객들이 들어와서 각자 해석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맺으시려고 저렇게 끌고 가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원은 어머니가 아프고 거기에 자기가 돈이 지금 없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 책임을 느끼고 있고 또 한편으로 지연은 자기가 아픈데 어린 아들이 있고 그래서 어린 아들을 어떻게든 불쌍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빚쟁이가 된 전남편을 찾으려고 하고 그 과정이 왜 장원이 지연에게 끌렸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그 동일시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와 아들의 두 관계가 서로 이렇게 짝배처럼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바닷가에서 애를 이렇게 안고 들어줬을 때 저 컷 때문에 저 장면 때문에 감독님이 찍으셨구나. 그리고 그걸 이야기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미지 중심으로 느끼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보는 주류 영화의 장르라면은 격정적인 사랑과 배반감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빼버리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 있는 뭐 그런 영화였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저도 꽉 닫혀 있는 영화들을 보면 이제 지금 한국 주류 영화가 남성 서너 명이 다 범죄로 받아들여서 폭력 저지르고 그러고 끝나는 이게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버려서 10년 심지어 뭐 여배우는 이제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포스트 전도연이 지금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이런 암울한 상황인데 그래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화들이 저도 끊임없이 보고 싶은데 그래서 벌새도 그렇지만 오히려 버닝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 영화 역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옹호하고 싶은 주류 영화와 굉장히 다른 기법들을 이렇게 장르적인 이야기도 그렇고 이미지 구사법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편집 방식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그런 특징이 있어서 저는 매우 이제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매 순간순간 원하는 기적이 바뀔 것 같은데 감독님이 현재 바라는 기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렇게
굉장히 직설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한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 포스터 영화의 이제 카피이기도 한데 저는 기적이 뭐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오늘이 첫날이고 마지막 날이다. 예, 오늘이 저는 첫날이고 마지막 날이다. 이게 저에게 주어진 기적의 하루하루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 거울의 방이라는 그런 토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저의 노력과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화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사람이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운이 좋아서 영화를 계속해서 해줄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영화 한 편은 이 영화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조력을 해주고 응원도 해줬고 또 그렇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준 거죠. 알게 모르게.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분들도 있고 이렇게 뒤에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영화를 운 좋게 이렇게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왔었고 다행히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영화 작업이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안에 초심의 마음, 깡총깡총 뛰는 그 좋은 마음들 혹은 그렇게 영화를 대할 때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거를 다룰 때 하는 것처럼 너무 소중하게 다뤄주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종교적이거나 너무나 이렇게 필요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초심으로 두어왔다고 한다면 그 지금 작업하고 있는 제가 제주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분들,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운이 좋아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고 그 운도 다 결국은 하늘이 주신 운일 수도 있겠지만 저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동력으로 좋은 영향을 줬던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분들, 동료들이 그렇게 저를 감싸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로움, 예, 그러니까 자유로운 붓글씨를 쓰듯이 자유롭게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야기 화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영화의 초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겸손하신데요. 저는 아직도 감독님 첫 영화 벌이 날다를 봤을 때 저도 그때는 젊었었는데 그 충격을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질문 뭐 하나 들어왔지만 제가 시간이 약간 더 있는 것 같아서 영화가 이제 마지막 컷이 그 장원이 눈이 온 이렇게 숲이라고 그럴까요? 그 전에는 이제 여름이었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들의 어떤 격정적인 마음들이 자연으로 표현되다가 이제 지연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눈이 온 천상에 눈이 뿌려진 그 지상에 나무들이 있고 나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뿌리를 두고 올라가는 거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검은 옷을 입은 장원이 가서 잠시 있다가 대사를 짧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결국 저는 이게 여기서 어떤 숲의 정령과 같이 있는 지연을 보내는 마지막 의식이고 거기서 그냥 끝나고 딱 끝나면 저는 그냥 이제 디렉티브 민병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제 글씨가 있더라고. 이제까지 이미지 중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이미지를 설명하셨는데 갑자기 직설적인 문자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르게 보면은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글은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당연히 제가 썼고요. 제가 그 아내에게 쓰는 편지 그런 거를 마지막에 넣고 싶어서 예, 이렇게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하여튼 하고 싶어서 썼던 편지고 시고 그렇고요. 그 질문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영화 캐릭터 중에 지연은 아픈 사람이니까 그렇고 장원이가 어쨌든
약간 배짱이 같은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왜 저 여자를 사랑할까 때 저는 장원희 같은 사람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캐릭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어떤 고결한 숨결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다 법정 스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다 캐릭터화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캐릭터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원 안에 그런 고결한 마음 혹은 그 생명에 대한 그리고 저 아이에 대한 혹은 그 너머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원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주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바라는 캐릭터의 면모였고 지금 다 설명을 해주셨고 또 그거를 다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엔딩에서 처음으로 겨울 장면에서 그렇게 나가는 장원의 모습 장원 나레이션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마지막인데 처음에 나가서 자기가 그 마음을 읊조리는 그 마음들 또 감독인 제가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읊조리는 언어들 뭐 이런 부분들이 영화가 쭉 가면서 매듭에 대한 한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 영화에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셔서 정의하신 게 없어서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좀 놀라웠었습니다. 한 분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영화 잘 봤습니다. 장원과 지연이 불행해진 큰 원인은 민규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종교적인 시각으로 영화를 바라보게 된다면 민규라는 캐릭터는 인간을 괴롭히는 악마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감독님이 의도하신 게 맞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맨 마지막에 여동생이 나레이션을 또 하죠. 민규가 병원에 찾아왔고 무릎 꿇고 봉투 하나 놓고 갔다고 하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게 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규 장면을 제가 거의 블랙으로 저희 칠해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었으면 자세하게 몇 번을 등장을 시켰을 텐데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있지만 많이 있겠지만 우리 영화 속에서 나오는 민규도 나름의 사연이 있을 테고 그 안에 그 사람도 자기 죄책감과 미안함에 어떤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배려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 이렇게 블랙으로 실루엣으로 그 마음들을 전달하길 바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그 엄마한테 무릎 꿇고 어쨌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민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이해를 했었는데 보면서 그 현빈과는 전혀 다르게 생기셨지만 현빈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민규를 찾아가도 아무도 없을 거를 너도 세 발의 피야 지금 사업 실패하면서 너무나 많은 게 있었고 또 스스로도 와서 미안하다고 도망갈 데가 더 이상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거, 또 어머니가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악한 인간은 아니지 않는가, 뜻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 뿐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민규라는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장원과 지연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될 수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이야기 구조 속에 필요한 인물이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저는 생각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뭐 또 각자 해석하기에 다를 수 있는데요. 감독님 이 질문은 거의 이건 마지막에 하는 질문인데 한 분이 다음 준비하는 영화 있으신지요 했는데요. 뭐 일단 질문하셨으니까 예. 그 약속 영화가 이제 나왔고 지금 얼마 전에 단편이지만 제가 이제 제주영화제에서 보여줄 영원가루라는 작품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미지의 영화여서 나왔고 지금 이제 마지막 호강 작업을 하고 있는 팬텀 영화 다 찍은 영화인데 팬텀 영화를 이제 만들어놨고 지금 찍고 있는 영화는 약속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음으로 이제 지금 도전하면서 만들고 있는 약속이라는 영화를 지금 현재 제주에서 찍고 있고 그 다큐멘터리는 저와 제 아이, 그러니까 아이에 관한 다큐멘터리고 그 제목처럼 엄마가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아이에게 해주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관한 거를 1년 동안 촬영하면서
유려한 자연과 이렇게 인간에게 부여하는 미션들을 이렇게 풀어내갈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은 제주가 어떤 관광지나 뭐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이제 요즘도 아니죠. 이제 워낙 이제 좀 됐으니까 저도 지인들 중에 몇 명이 제주 내려가서 살고 있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일들을 하던데 그 영화를 찍기에는 제주가 뭐 인력이나 뭐 이런 여러 면에서는 쉽지 않은 곳 같거든요. 거기가 물론 이제 짓을 이유로 그쪽에 오멜 감독 팀들이 있어서 작업을 계속하지만 그분들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뿌리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되기까지 숱한 다른 분들의 실패, 김경일 감독이나 이런 분들 실패를 딛고 이제 겨우 나왔는데 사실 오멜 감독도 뭐 짓을 이유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독님은 거의 패럴라이신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장편, 단편을 꾸준히 계속 지금 한 3개 프로젝트가 동시에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은 척박한 환경에서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에너지라 그럴까요? 보통 사람은 지쳐버리고 힘들 수 있는데 그걸 끊임없이 해나가시는 그 힘. 근데 그런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송구하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고 저는 영화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만 영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리 보고 아무리 시나리오를 써도 만드는 것만큼의 그 흥분되고 이렇게 좋아하는 건 없죠. 그래서 일상을 그냥 영화적으로 찍을 수 있고 일상을 기록할 수 있고 일상을 영화처럼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영화가 어떤 누구한테 제작자한테 검열받거나 혹은 선물받거나 혹은 인정받거나 그런 욕구로부터 자꾸 벗어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로운 것 자유로운 카메라에 내 일기를 쓸 수 있고 시나리오를 담을 수 있고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영화들 또 그 영화를 통해서 영화가 어쨌든 나눔이잖아요.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나눔이라고 본다면 그 영화가 조금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관객분들이나 저나 보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이 더 생기면서 그게 영화적으로 조금 더 성숙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영화 만드는 또 보람이자 또 제가 가고 있는 그 부분의 힘이 원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정말 꾸준히 계속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고 한편으로는 저런 마인드로 영화를 계속 하시면 정말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또 걱정도 되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양 극단에서 제 감정이 막 요동치는데요. 참 영화 작업이라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오늘 제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가 바라는 어떤 욕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지금 한국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이름이 아이다호인데 이 아이다호 이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 아이다호거든요. 제가 그래서 미국 1년 동안 아이다호에서 살았었는데 그 산골에서 리버 피닉스를 생각하면서 민규 역할이 황제 김세빈날 배우에서 반가웠습니다. 서장원 배우도 그렇고 피석과는 다른 질문이지만 황제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얘기하셨는데 저도 감독님 영화가 너무 빨리 사라지거나 거의 볼 수 없거나 극장에서 그래서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사실 이거는 감독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 배급 시스템의 문제이고 산업 구조 자체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저만큼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 만들고 영화를 설마 저 혼자 보려고 만드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소통하고 같이 보는 꼭 극장이 아니어도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아니라 영화를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꾸 비즈니스 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언어도 약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순간 이게 돈의 향기, 그게 자본의 향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자본의 향기 때문에 영화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지금 있는 CGV가 생긴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라는 거는 다양성의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다양한 면이 사라지고 축소가 된다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를 무책임하게 유통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책임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뻔히 아는데 뻔히 그냥 그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러면 뭐 몇천 명, 몇백 명 보고 끝나는 그런 그리고 그냥 IPTV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건 오히려 독립영화, 예술영화 혹은 다양한 영화 생태계를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OTT가 있어서 OTT를 겨냥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화를 보는 환경이 극장도 있지만 이제 다양하게 모바일로도 넘어왔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시다시피 다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름의 소통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황제를 찾아가는 영화관 신청받아서 기적도 마찬가지겠죠. 당분간 그런 유통이 극장만에서 소화가 안 된다면 저는 역시 또 신청받아서 그곳에 가서 상영을 하고 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런 작품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또 소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영화들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건 정말 그 한국 영화 산업의 문제인데 스크린 독과점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참 안 풀려요. 저도 한때 이제 영화계 일을 하면 그때 이런 풀어보려고 CGV 롯데시네마 국회의원분들 공강이 쪽다 모여서 토론을 하고 막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간 계속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독제에서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볼 수 있고 특히 개막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는 걸 보면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한국 영화는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저는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간 제가 소독제 집행 위축에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질문도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질문도 끝났는데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개 정도만 더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원래 이것보다 그냥 이렇게 손들고 가는 게 훨씬 편한데 저도 이제 불편합니다. 이런 게 아마 내년 소독제에는 이제 마스크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제가 5초만 기다려보고요. 네, 5초만. 마무리하셔도 돼요. 아니, 그냥 마무리 그냥 빨리 보내드려야 되고 그래요? 힘드신 분들이니까 그 영화를 상영해서 이 GV를 갖는 건 저도 이제 제 영화를 가지고 처음 오늘 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이런 다양한 색깔의 질문들 또 영화를 나름의 자기 해석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고 그 영화를 만드는 저나 또 이렇게 봐주시는 관객분들이나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옆에 있는 우리 스태프분들, 동료분들이 다 저는 우리 영화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 영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한테 기적과도 같은 영화고 제 안에 마음 안에 굉장히 영화를 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과 형태를 영화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힘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저한테는 영화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던 우리 배우분들의 어떤 사랑, 새로운 삶, 가정 뭐 이런 부분들을 축복하면서 또 성원해 주시는 우리 강 선생님 뿐만 아니라 이 영화 관계자 이 소독제 분들에게도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영화제를 치러내게 해서 저는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여기 영화제 측의 노고를 정말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무튼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